활용 전략과 트렌드예요. 그래서 활용 전략은 우리가 실습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학습 스타일에 맞는 설명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 요거는 그 OAI에 보면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처음에 질문한 거 쭉 정리해주고 2번에 하고 쭉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2D 캔버스 기능, 노트북 LM의 2D 캔버스 기능하고 비슷하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챗GPT나 그 클로드 같은 경우는, 클로드나 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요약을 해주질 않아요.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그냥 좀 목차 형태로만 보여주지, 목차 형태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했던 히스토리만 보여주지, 그 내용을 이렇게 바로바로 팔로우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맞춤형 학습 지원 하는데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려운 개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했다. 자,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뭐 마인드맵을 그려주고, 또 팟캐스트를 만들어주고, 그랬잖아요. 또 뭐 젠스팍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또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었고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줬다. 그 소스 안에서만 대답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 질의응답 하는데 밖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생기고 내 자료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자료조사 자동화.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그냥 소스를 주지 않고 검색해라 그러면 한 10개의 자료를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학술 자료 검색 및 요약 생성해 주는 거, 그다음에 신뢰성 높은 정보원을 선별하는 거, 그다음에 연구 주제 관련 최신 논문을 추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그게 굉장히 편하게 됐었죠. 자, 젠스팍 같은 경우도 그 한 15개 이상 뭐 이렇게 참조문헌들을 찾아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참조문헌까지 전부 다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실습을 해봤었습니다. 시간 관리 최적화, 학습 시간 및 휴식 시간 최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과제 마감일 추적 및 알림 설정, 또 포모도로 기법 등 집중력 향상 지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 관리를 여러분들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함으로써 시간 관리까지도 AI 에이전트한테 맡길 수 있고 또는 내가 시간 관리를 하더라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학생들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좀 더 이 어떤 개념적으로 본다면 학생을 위한 AI 에이전트 활용 전략 두 번째는 창의적인 과제 지원, 그래서 에세이나 프레젠테이션, 포트폴리오 등 창의적인 과제 수행 시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발상, 또 구조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탐색하고 논리적 구성을 개선하며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깃허브의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그 레포지토리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쭉 나열해 놓고 본인의 프로필도 그쪽에다 정리해 놓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개발자의 이력서가 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협업 도구 연동, 그룹 프로젝트에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회의 일정 조율.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회의를 했는데 언제 또 회의할까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가지고 회의 일정을 조율한다든가 또는 회의 보고서를 쓴다든가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그것들을 조율하고 작업을 분담하고 공동 문서 관리를 통해서 효율화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면서 일관된 문서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면 정말 일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강화,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개인 학습 진도를 추적하고 약점을 분석하며 맞춤형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념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퀴즈 생성, 복습이 필요한 주제 추천, 또 학습 패턴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 제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에이전트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실습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느 하나의 에이전트를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는 없어요. 플로이드를 쓰든
젠스팍을 쓰든, 뭐, 노트북 LM을 쓰든, 무엇을 쓰든지 간에 하나를 좀 더 깊이 있게 사용하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늘 얘기했듯이 그러한 도구들, 이게 에이전트는 도구잖아요. 그냥 도구다라고 생각합시다. AI는 도구니까.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는데 한 가지만 활용하지 말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도 쓰고 또 여기서 부족한 거는 다른 에이전트를 가지고 또 한번 활용해보고 이렇게 해서 빈도도 높이고 활용의 또 어떤 심도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언스라는 그 인간 유인원 종족이 인간 종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 종족이 있었죠. 최초로 도구를 사용한 그 유인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굉장히 그 지능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또 지능이 발전해서 도구를 사용했는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더 지능이 발전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랬겠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현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까지 진화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건 진리다. AI를 어떤 윤리적으로 내가 AI 있어가지고 뭐 보고서 쓰고 논문 쓰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개발을 내가 한 거야? AI가 한 거야? 이런 갈등하지 마시고 도구를 쓰세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서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당연합니다. 또 AI 에이전트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학생들의 학습 혁신을 이끄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제 AI 에이전트를 단순한 답변 도구가 아닌 학습 여정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라. 그런 것이 어드바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AI를 사용하면 학습 효율성도 뭐 한 85%씩 향상이 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도 76%, 그다음 미래 직무 연관성 93%가 이게 향상이 된다고 하니까 망설일 이유는 절대 없겠죠. 그래서 꼭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냥 제가 그냥 막 얘기해서 멍청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좀 더 스마트하게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작했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승자라고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에 열정을 좀 다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 분야에서 탑 클래스에 서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전부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AI 이제 에이전트의 이제 생성형 AI 에이전트의 이제 트렌드와 전망을 좀 보면 25년은 AI를 중심으로 기업이 변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이고 꾸준한 발전이 예상된다. AI에 대한 과장된 기대와 흥분이 가라앉고 보다 현실적인 기대가 자리 잡았다. 굉장히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AI를 내가 어떤 용도로 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AI 광풍이 불었어요. 누구나 다 챗GPT에 우르르 몰려갔었고, 제미나이로 몰려갔다가 퍼플렉시티로 몰려갔다가 이게 몰려다녔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한 AI가 무엇인가, 또 내한테 필요한 AI 에이전트가 어떤 게 편리한 게 있는가, 이것들은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성형 AI의 한계와 비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용 많이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강의 찍기 위해서 유료로 가입한 것도 있고, 평소에 유료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구독료들이 꽤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에는 실질적인 진전과 성장이 예상된다. 그런 비용 말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게 진리잖아요. 유일한 진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그러죠. 내가 재미있게 놀아요. 그러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죠. 내 성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장이 뒤처진다. 노는 만큼 성장이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용이 꼭 돈만이 비용은 아니에요. 내가 재미있게 노는 만큼 나의 성장은 뒤처지는 거. 이것도 비용으로 나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꼭 여러분들에 맞는 그러한 AI 에이전트를 만나서
정말 동반자로 같이 함께 공부를 해가기를 바라겠어요. 자, 생성형 AI 도입의 핵심 고민, 비용 통제 및 ROI 측정. 그래서 이런 그 비용도 문제이고 또 이것을 ROI에 대한 우려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것을 과연 내가 써가지고 어떻게 이점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것들도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성형 AI 경쟁 우위, 직원 보안 및 데이터 자산 집중. 직원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AI를 사용함으로써 직원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나가서도 AI를 내가 도입해 놨더니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AI가 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완해주는 그러한 동반자 관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개념하고 약간 바뀐 게 뭐냐면 25년에는 기업의 데이터 자산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유는 계속 그럴 거예요. 데이터가 많은 회사,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결국은 승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검색 증강 생성은 기업 고유 데이터와 LLM 기능을 결합하여 더 집중적이고 관련성 높은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AI 준비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성형 AI 산업별 비즈니스 활용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과 헬스케어 제조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금융 분야, 사기 탐지 및 예방, 신용점수 평가, 챗봇, 로보 어드바이저,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 여부 체크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분야의 의료 영상 진단, 개인 맞춤형 치료, 신약 개발 가속화, 가상 어시스턴트 헬스케어에 쓰고 있고, 또 제조 분야에서도 결함 감지, 조립 라인 통합하는 거, 그다음에 예측 분석, 프로세스 최적화하는 거 이런 것들에 쓰고 있다. 그래서 금융, 헬스, 제조 분야에서도 쓰고 있고요. 농업과 물류와 관광 분야에서도 쓰고 있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챗GPT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곧 생산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그래요. 그동안의 어떤 그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그 머신러닝 위주로 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뭐 딥러닝 또는 이제 자율 로봇까지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 쪽에서도 이렇게 뭐 농작물의 병충해를 이렇게 감지하는 뭐 드론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그 농약을 뿌린다든가 비료를 하는 그런 드론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농사를 거의 뭐 기계가 다 짓죠. 그런데 첨단 이런 기계들도 농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농사 쪽에, 농업 쪽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저는 적극 권장을 하고 싶어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앞서 있었던 뭐 금융이나 헬스케어나 뭐 또 제조 분야나 물류나 관광이나 이런 분야에 비해 농업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연구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솔루션들을 농업 쪽에 내놓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물류에서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보셨죠? 뭐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래서 지금 물류 로봇 대회나 이런 것들도 보면 그 비슷하게 해서 팔레트를 3번 창고에서 서울로 옮기고 인천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대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류 쪽에서는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배달 자체가 뭐 일부 이제 좀 더 구역화되고 정리가 된 구역에 한해서겠죠. 지금 현재도 이제 일부 빌딩에서는 주문하면 로봇이 물류 로봇이 편의점에서 이제 사무실까지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건물들도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서도 아마 그런 배송 로봇들이 곧 눈에 띄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일부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드론이 피자도 배달을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관광에 대한 이런 그 일정이나
코스들을 이렇게 제안해주는 이런 것들도 생성형 AI가 담당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또 생성형 AI 산업과 비즈니스 활용 현황을 보게 되면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음악 추천, 게임 디자인, 또 영화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또 동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뷰티하고 화장품 쪽에서도 쓰고 있고요. 또 법률 쪽에서도 계약서 분석, 법률 연구, 전자중개 전자증거 게시하는 거, 그다음 위험 평가 및 규정 준수, 챗봇이라든가 가상비서, 문서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쓰고 있다. 또 리테일 이커머스에서 개인화된 쇼핑 경험, 또 가격 최저가, 재고 관리 및 수요 예측, 고객 서비스용 챗봇, 그다음에 시각적 검 챗봇은 여기저기 다 나오고 있네요. 푸드테크 쪽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가지고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